가족의 일상이 본격적으로 공개된 시점은 2024년 5월 30일이다. 이날 밤 9시 10분에 방송된 MBN 특종세상 687회에는 당시 11살이었던 빈에서와 아버지의 생활이 담겼다. 방송은 고급 주택의 가격이나 내부 장식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었다. 카메라가 따라간 것은 학교에 다니고 연습하고 아버지와 대화하며 가족 안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어린 가수의 모습이었다. 바로 이 방송 때문에 일부 온라인 영상들이 빈에서 조부모 집 최초 공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송에서 확인된 생활 공간과 부동산 소유 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다. 화면에 집이 등장했다고 해서 그 집이 조부모 명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장면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빈에서가 할머니와 오랜 시간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였다. MBN은 빈에서가 할머니와 5년 동안 함께 지낸 사연을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는 딸을 책임져야 했고 할머니는 손녀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 아버지는 방송에서 딸이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고 말하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빈에서 역시 아버지에게 자신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장면이 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거창한 가족 비밀 때문이 아니었다. 어린 딸과 아버지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감정을 참아 온 시간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정확히 어떤 일을 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확인된 정보와 추측을 분리해야 한다. 방송은 할머니가 손녀를 오랫동안 보살폈다는 사실을 다뤘지만 직장 이름, 사업체 근무 경력, 자격증 같은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직업 역시 공신력 있는 방송이나 가족의 공식 발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인터넷에는 할머니가 과거 트로트와 관련된 일을 했다는 주장도 있고 유명 원로 가수에게 노래를 배웠다는 이야기도 퍼져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원본 인터뷰 방송 전체 영상, 소속사 발표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름이 다른 정보까지 섞여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결국 현재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조부모의 직업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에 관한 주장도 마찬가지다. 일부 영상은 경남 진주의 골목이나 주택 외관을 보여주며 조부모의 자택이라고 소개한다. 또 어떤 영상은 집값이 수억 원이라는 숫자를 붙이고 오래된 단독주택 또는 고급주택이라는 상반된 설명을 내놓는다. 그러나 등기자료, 실거래가 정확한 주소, 가족의 직접 확인이 없다면 그런 숫자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특히 빈에서는 방송 당시 미성년자였다. 정확한 주소나 가족의 생활 동선을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은 안전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시청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집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다. 빈에서의 성장 배경을 보면 할머니의 역할이 왜 크게 조명됐는지 알 수 있다. 아버지는 생업과 양육을 함께 감당해야 했고 할머니는 손녀의 식사와 학교 생활을 가까이서 챙겼다. 빈에서는 가족의 돌봄 속에서 노래를 배웠고 지역 무대에 서며 경험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쉬는 곳이었고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따라 부르는 연습 공간이었으며 무대에서 받은 긴장을 내려놓는 장소였다. 화려한 방음시설이나 전문 스튜디오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 손녀의 꿈을 지켜본 시간이 그 안에 쌓여 있었다. 빈에서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결정적 계기는 2022년 KBS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이었다. 그는 용두산 엘레지를 불러 대상을 받았다. 당시 지역 언론은 빈에서를 진주 가람초등학교 학생으로 소개했고 연말 결선 대상 수상자는 역대 최연소라는 점에 주목했다. 어린 참가자가 단순히 음정을 정확하게 맞춘 정도가 아니었다. 오래된 정통 트로트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같은 해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서도 대상을 받은 경력이 알려지며
빈에서는 지역의 노래 잘하는 어린이를 넘어 차세대 트로트 가수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3년 12월 21일 첫 방송을 시작한 TV조선 미스트롯7은 빈에서의 이름을 더 넓게 알렸다. 첫 라운드에서 부른 모정은 어린 나이와 대비되는 깊은 감정으로 화제를 모았다. 2014년 3월 보도 기준으로 이 무대 영상은 조회수 1000만 회를 기록했다. 빈에서는 7주차 온라인 응원 투표에서 1위에 올랐고 10명이 겨루는 준결승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준결승 당시 감기로 좋지 않은 몸 상태에서 무대에 올랐고 최종 순위는 8위였다. 톱7에는 들지 못했지만 대중에게 남긴 인상은 순위보다 컸다. 소속사 없이 가족과 팬들의 도움으로 경연을 치렀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2024년 3월 23일에는 고향 진주에서 경연 이후 첫 단독 팬미팅이 열렸다. 장소는 진주시 판문동의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이었다. 빈에서 보호자와 가족 공식 팬카페가 준비한 자리였고 참가 회비는 5만 원으로 공지됐다. 팬들은 빈에서가 어린 가수인 만큼 공연 성과뿐 아니라 아동인권과 미디어 노출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팬클럽은 팬미팅을 기념해 백미 1000kg을 진주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환산 금액은 약 290만 원과 60만 원으로 소개됐다. 가족의 사적인 재산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팬들의 응원이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런 행보를 보면 빈에서에게 집이 갖는 의미도 더 선명해진다. 그곳은 성공한 뒤 구입한 호화 저택이 아니다. 전국적인 인기를 얻기 전부터 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이의 생활을 지켜온 장소다. 빈에서가 대상을 받고 방송에 출연하고 팬미팅을 열게 된 뒤에도 이야기의 중심은 돈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딸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딸은 아버지가 미안해야 하지 않기를 바랐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이나 직업을 앞세우기보다 손녀의 일상을 지켜준 가족으로 기억됐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 집을 보고 느낀 감정은 부러움보다 안도감에 가까웠다. 어린 가수가 무대 밖에서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빈에서는 왜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감정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타고난 음색과 연습량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부모의 이혼, 아버지와 떨어져 지낸 시간, 할머니의 돌봄,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노래의 표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어린 가수의 아픔을 과장해 모든 무대와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소비가 될 수 있다. 빈에서의 실력은 가족사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역대회에서 쌓은 경험, 반복된 연습 무대, 집중력 가족과 팬들의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다. 2025년 2월 14일 빈에서는 진주 가람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수백 명의 팬이 진주를 찾았고 학교 행사가 끝난 뒤 진양호 인근 전통예술회관에서 팬들과 만났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24년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중학생이 된 것이다. 그동안 방송 무대와 지역 행사에 꾸준히 참여했지만 여전히 학업과 가수 활동을 함께 이어가야 하는 청소년이다. 이런 시점일수록 조부모의 직업이나 집 주소를 무리하게 추적하기보다 공개된 활동과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점은 방송이 가족의 직업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종세상 6세 37회의 중심은 빈에서 부녀가 서로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과 할머니가 손녀를 돌봐온 시간이었다. 제작진도 조부모의 사업 규모나 재산을 추적하지 않았고 직업을 공개하는 자막이나 인터뷰를 내보내지 않았다. 이후 다른 매체가 같은 장면을 재편집해 집 공개와 직업 공개라는 제목을 붙였더라도 원본 방송에 없는 정보가 새롭게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목이 강할수록 영상 안에 실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빈에서의 가족을 둘러싼 관심이 커진 배경에는 모정 무대의 강렬한 인상도 있다. 많은 시청자는
어린 가수가 어머니를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른 장면과 실제 가족사를 곧바로 연결했다. 하지만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은 어머니의 현재 생활이나 이혼 사유까지 추측하는 것은 사실 확인의 범위를 벗어난다. 같은 원칙은 조부모에게도 적용된다. 직업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한 직업을 숨기고 있다거나 반대로 엄청난 배경이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공개된 정보의 빈칸은 추측으로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그대로 남겨두어야 할 사생활이다. 빈에서가 보여준 성취는 조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든 달라지지 않는다. 2022년 대상 수상, 2024년 미스트롯3 최종 8위, 1000만 회를 넘긴 모정 영상, 고향 진주에서 열린 팬미팅은 모두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그 기록만으로도 빈에서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충분히 설명된다. 가족의 재산이나 집값을 과장하지 않아도 이야기는 강하다. 오히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빼고 나면 한 아이가 가족의 돌봄을 바탕으로 전국 무대까지 올라간 과정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 정리하면 빈에서 조부모 집 공개라는 제목에서 확실히 확인되는 것은 가족의 생활 공간이 방송에 등장했다는 정도다. 그 집의 정확한 명예, 가격 면적 매입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부모의 직업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할머니가 유명 가수의 제자였다는 주장이나 조부모가 큰 재산을 보유했다는 주장은 검증된 근거가 부족하다. 반면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빈에서는 부모의 이혼 이후 할머니와 5년 동안 함께 지냈고 아버지와 할머니의 돌봄 속에서 노래를 이어갔다. 2022년 전국 노래자랑 연말결선 대상을 받았고 2024년 미스트롯 3에서 최종 8위를 기록했으며 모정 무대는 1000만 회 조회를 넘길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결국 이 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건물이나 땅이 아니었다. 손녀를 돌본 할머니의 시간딸에게 미안해했던 아버지의 책임감, 그리고 가족에게 보답하고 싶어 무대에 선 빈에서의 마음이었다. 조부모의 직업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공개되지 않은 사생활을 억지로 채우지 않고 확인된 가족의 사랑과 가수의 노력에 집중할 때 빈에서의 이야기는 더 진실하고 더 오래 남는다.